의협회장의 탄핵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잔챙이다. 의료 대란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마이너한 사건일 뿐이지 대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이 게임은 처음부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젊은 의사들과 정부와의 파워게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사회 현상을 만들고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명의 뭐 의협회장이 사직을 하던 뭐 탄핵을 하던 뭘 하던 수습되는 거랑 무관하다. 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임현택 현 의협회장의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의료대란 수습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임현택 현재 의협회장의 뭐 이제 구설도 있고 한데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 의료 개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게 순수하게 작전 아니면 수싸움, 파워게임 이런 걸로 이게 될 판이냐 안 될 판이냐만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2월 달부터 절대 이건 안 되는 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작전이 거지 같아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의대 정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할 걸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의협회장이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제가 봤을 때는 기사를 좀 보니까 110명이 찬성하면 미니멈 110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이미 의협 대의원 103명이 불신임안을 제출했죠.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탄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 제가 의협 그 연간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 내부 분위기 전혀 모르고 솔직히 얘기하면 알고 싶지 않아. 왜? 뭐 어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의협은 현재 의료 대란에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의협이 무능한 게 아니라 그냥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뭐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교육부 장차관도 뭐 전혀 지금 힘이 없어요. 무능해. 그냥 의대 교수들도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지. 그냥 능력이 없어. 누가 능력이냐? 대통령실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수습할 유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근데 대통령실은 그냥 끝까지 가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그래라 이런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의협회장의 이제 탄핵에 대해서 기사를 좀 보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의정 갈등 해소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주장한 사람이 이제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럼 박단 전공의 전 비대위원장과 대립해온 임 회장이 물러나면 전공의들도 의협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이고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반면 현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의협에 있는데 회장이 탄핵되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 내년 3월까지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자,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의협이 마음에 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 빨리 수습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얘네 만만디고 능력이 없어.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만만디는 아니에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의협의 손을 떠난 문제라고 했잖아요. 의대 교수들도 힘 없어. 그냥 누구를 의협회장 갖다 놔도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의협회장이 설사 지금 현 의협회장처럼 이제 반정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접근을 하던 친정부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접근을 하던 젊은 애들이 돌아오는 건 약간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젊은 애들은 지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호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전공의들 의대생 애들 입장에서는 걔는 완전 MZ세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말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 입장에서 박단 지금 어떻게 보면 전공의의 현재 비공식적인 대표죠. 그 박단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이제 딱 스탠스를 취했을 때 본인이 생각해서 옳으면 따라갈 거고 옳지 않으면 안 따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게 젊은 애들이야. 아니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은 그냥 옛날에는 그거를 조금 이제 억제했던 거고 사실은 옛날 9세대는 근데 그래도 그 99세대 입장에서는 야이씨 요즘 것들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요즘 세대는 정말 얄짤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 순전하게 내 이해 득실을 따져서 개인적으로 무조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 그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사회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요즘 2024년이에요. 예.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순전히 개인은 무조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의료계 일각,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친정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면택 현 의협회장이 사퇴하면 뭐 의정 갈등이 해소의 속도가 낼 수 있으니까 택덤소리다 제가 봤을 때 절대 그거랑 이거랑 별개입니다. 탄핵해도 돼, 안 해도 돼.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저는 순전히 봤을 때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젊은 애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달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하려면 젊은 애들이 돌아올 만한 당근을 쥐어줘야 된다 입장입니다. 왜? 박민식 차관이 완전 뭐 말 그대로 짓밟은 자존심을 살려주고 모양새를 이제 이게 해주려면 뭘 줘야 돼. 그게 제 입장에서는 수련의 극단적인 합리화를 시켜주던가 수련 기간에 정말 쓰레기로 버릴 10년을 그냥 뭐 몇 년으로 단축시켜줄게. 개런티 해줄게.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전공의 월급을 확 올려줘. 그냥. 지금 한 300만 원 받나요? 모르겠어 정확히 요새 전공의는. 저 때는 250만 원? 뭐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펠로우 한 300만 원 받았나? 300 못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초임 진료교수 하면 400만 원대 그리고 전임교수 초임 500만 원대였나? 뭐 제가 보직교수가 막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600, 그러니까 내 통장에 찍히는 거. 그게 그 정도 였던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당직콜 받아내는 것 치고는 저임금이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거를 압도적으로 올려주던가 2배, 더블 이렇게 해줘야 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애들이 24시간 풀로 당직 쓰고 하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300, 400 받고 진짜 몸을 청춘을 갈던 전공 애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정말 가르쳐주던가 아니면 월급 올려줘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인생이 시간을 주던가 인생이 돈을 주던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전처럼 그냥 막연히 야 전문의 따면 장밋빛 미래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펠로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진료교사 하면 더 많이 번다. 전임교사 하면 더 많이 줄걸?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무슨 희망사항 계속 희망 고문하듯이 애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끝났다. 종말이 왔다. 펜시 의학은 이미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인 당근을 쥐어줘야지 애들이 돌아올 텐데 지금 정부는 그런 당근을 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증언을 철회를 하던 밀고 나가던 그거는 상관없어. 어차피 그거는 유지를 못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뭐 철회를 하던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망해가는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젊은 애들이 돌아오게 할 직접적인 당근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랑 솔직히 의협회장 탄핵이랑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거예요. 의협회장 끝발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뭐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이분도 뭐 전공의 때 무슨 이제 직을 맡으셨던 분 같은데 이분도 정확히 본인도 알 거예요. 워딩을 어쨌든 이거 점유애들 돌아오게 하는 거는 솔직히 비대위가 됐던, 비대위 할아버지가 됐던, 비대위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뭐 돌아봅시다 여러분 한다고 해서 지금 될 상황 아니다. 그렇게 했으면 진작에 다 돌아왔지. 근데 그게 아니야. 나갈 때도 나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고요. 개인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나간 거고 지금 나가서 돈 벌고 있는 애들이 되겠냐고 돌아오겠냐고. 참.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반면 현 의협 집행부의 이제 방어 논리로 봤을 때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태 해결이 안 되고 내년 3월까지 혼돈이 이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혼란은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파벌 싸움, 편가르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랑 젊은 애들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다. 왜?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의협이 파현을 갈라서 치고받고 싸우던 뒤지던 이거는 기득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고 할아버지들끼리 쌈박질하고 있네 하는 거고 젊은 애들은 야 우리는 의협이 회장이 누가 되든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 나올 거라는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당근을 쥐어줘야 돼. 그거 힘 없잖아 근데 비대위가 됐던 현재 의협 회장이 됐던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야 제가 봤을 때는 내 비대위 체제로 가면 내년 3월까지 혼돈이 이어질 것 비대위 체제가 아니어도 내년 3월까지 혼돈이 이어질 거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3월 신입생 입학이 딱 들어와서 다 돌아오는 모양새를 기대하고 3월까지 끌 거라고. 근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왜? 지금 한번 나간 전공의들이 과연 돌아올 거냐? 비전이 있다고 판단되면 돌아올 거고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안 돌아올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당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당근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줘야 돌아올 거고 아니면 안 돌아올 거다. 진짜로
국외 진출에 대한 그 액션이나 아니면 군 그 입대에 대한 액션이 정말 본격화될 거다. 내년 4월이 되면. 왜냐?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쓰고 이제 기회비용으로 매몰 비용으로 날리고 싶지 않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11월 10일 날 지금 의협회장 탄핵 나오고 11월 14일에 수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부터 스탠스가 내년 신입생을 뽑아버리면 얘네들이 포기하고 돌아오겠지라는 정말 1차원적인 정말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의 수준을 넘어섰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의협회장 탄핵이 되던 수능을 보던 신입생을 뽑던 제 개인적인 제 댓글에 그런 질문이 좀 달리더라고요. 그냥 다 맞춘 건 좋다. 알겠는데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맨날 이런 영상 올리기 좀 심심하기도 해요. 요새 좀 뜸한 거는 어차피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레드라인 넘어갔고 이거는 뭐 갈 때까지 가보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똑같은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제 유튜브를 아직 안 본 눈이 많기 때문에 안 본 눈을 이제 컨택을 하려면 사실은 계속 반복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도 스프레드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올리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이제 와서 의료 대란을 뭐 수습한다 이런 막연한 기대 정말 헛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당장은 개인적인 커리어나 인생을 위해서 포스트 의료 붕괴를 일단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바닥을 한번 이게 찍어야지 거기서 실마리가 나올 정도 상황까지 들어섰다. 제가 뭐 기도하냐 이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전 8개월 전부터 지금 이 판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떠들었던 사람이고 지금 8개월이 지난 이 와중에 정말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관, 뭐 총장, 의대 교수 뭐 하나씩 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개망신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습할 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커리어를 의료 붕괴를 진짜로 직접적으로 뭐 핵폭탄이 이렇게 쏘면 안 돼 이미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공호가 있으면 찾아 들어가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갑자기 뭐 마이크 들고 떠들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항상 챙기시고 본인의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상황을 좀 보고 각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의료 민영화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게 뭐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오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돈이 없어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5년, 글쎄 5년 아닐 것 같은데 더 안쪽으로 들어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군입대할 사람 제가 봤을 때 빨리빨리 입대하시는 게 맞고 시간이 돈입니다. 어차피 아살판이 한번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계속 뚜벅뚜벅 매를 맞더라도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뚜벅뚜벅 가서 진짜 똥맛을 왕창 봐야 이게 어떻게 수습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뭐 해외 준비할 사람은 해외에서 정말 제대로 된 트레이닝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컴백하는 작전을 민영화 때 돌아오는 작전을 세우는 것도 괜찮고 지금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수술 스킬이나 이런 걸 극단으로 올려서 정말 민영화에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뭐 글쎄 이 대중들 어떡하냐고 민영화에 대비해서 돈 많이 버셔라. 정말 돈 많이 쌓아들고 운동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각자 의료 붕괴를 통한 뉴노멀 의료 민영화를 준비하셔라. 의협회장의 탄핵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잔챙이다. 의료 대란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마이너한 사건일 뿐이지 대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이 게임은 처음부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젊은 의사들과 정부와의 파워게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사회 현상을 만들고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명의 뭐 의협회장이 사직을 하던 뭐 탄핵을 하던 뭘 하던 수습되는 거랑 무관하다. 그러니까 정부는 괜히 이 꼼수 부리지 마시고 젊은 애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지 직접적인 당근을 제시하셔라. 그냥 물 떠놓고 기대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